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바른 수학 고병훈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선택 확률과 통계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이번에 이제 선택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범위가 이제 경우의 수까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경우의 수에 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곤혹을 많이 치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에다 이제 더하기 이제 함수에 관한 문제도 출제가 됐었는데 그 함수에 관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원에서도 조금 원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습으로 하기에는 좋은 시험이지 않으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덮프 모의고사 3월 해설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그 문제보다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름 되게 출제를 제가 어떤 평가를 내기가 좀 그렇지만 되게 출제를 잘 하신 것 같고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잘 원하셨던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해설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확통은 25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학교 5명, B학교 2명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밑줄 일정한 간격,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맨 끝에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원순열입니다. 자, 근데 B학교 학생들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자, 이제 이웃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사이사이에 그냥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탁이 있고 먼저 A학교 학생들 5명을 앉힙니다. 하나, 둘, 셋, 넷, 5명. 이렇게 앉혀. 그럼 원순열이니까 5자리에 5명을 앉히니까 5팩토리얼인데 어차피 1번, 2번, 3번, 4번, 5번이랑 1번, 2번, 3번, 4번, 5번이랑 1번, 2번, 3번, 4번, 5번 회전하여서 일치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판단하냐면 원순열 같은 경우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똑같은 구역이 몇 개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몇 개가 나오죠? 5개가 나오니까 5로 나누시면 됩니다. 5개가 겹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B학교 학생들을 이 자리에다가 끼워 넣으면 돼. 그럼 첫 번째 B학교 학생은 하나, 둘, 셋, 넷, 5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고 나머지 B학교 학생 한 명은 4자리 중 하나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순열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니까 5팩토리얼은 12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80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6번 이 문제는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 테마죠.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칸이 되어 있네. 3칸, 3줄로 되어 있고 얘는 5칸, 하나, 둘, 셋, 넷, 5. 자, 여기가 A라는 점이었고 그 다음에 P라는 점은 여기였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여기였습니다. 자, 문제에서 읽어봤더니 A에서 P를 지나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간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A에서 P까지 갔다가 다시 P에서 B까지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A에서 갈 때는 2칸 오른쪽 위로 3칸으로 가야 돼. 그래서 2팩토리얼, 3팩토리얼이고 전체는 5팩토리얼 곱하기 내려갈 때는 오른쪽으로 3칸, 아래로 3칸이니까 3팩토리얼 전체는 6팩토리얼. 요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10가지, 얘는 20가지. 그래서 총 200가지 요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았어, 그지? 자, 그 다음 문제 27번. 자, 27번은 그림과 같이 똑같은 책 8권, 밑줄 치세요. 같은 종류의 책 8권과 이 책을 각 칸, 3개의 칸 밑줄 치세요. 밑에 서로 다른 3개의 칸이죠. 5개, 8개를 꼽을 수 있어. 자, 그럴 때 비어있는 칸이 있을 수 있다. 중복을 허락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곳에다가 똑같은 것을 넣는 거니까 조합인데 비어있는 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중복 조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걸로 갑시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서로 다른 세 칸에 중복을 허락하여 8개의 책을 넣는 방법의 가지수입니다. 자, NHR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냐? 얘가 선택을 받는 것이고 얘는 선택을 당하는 것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칸 세 칸이 선택을 당하는 거죠. 그 책을 들고 있는 누군가가 넣어야 되니까. 그 다음 R은 선택을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NHR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N-1 플러스 R 컨비네이션 둘 중 작은 거 N-1도 가능하고 R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하시면 얼마? 3-니까 2 더하기 8 컨비네이션 2가 돼서 10 컨비네이션 2가 됩니다. 그럼 얘는 5 곱하기 9니까 45가지가 일단 전체인데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은 8칸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게 핵심인 거야. 그래서 이제 빼주시면 돼. 어떻게? 8, 빵, 빵 요거 안 되고 자리 바꾼 빵, 8, 빵도 안 돼. 근데 빵, 빵, 8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7, 1, 0도 안 되고 1, 7, 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됐었어. 뭐냐면 얘가 1이 들어가도 안 되잖아. 7, 0, 1, 1, 0, 7, 1 이것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칸에는 8번을 집어넣을 수 있지만 여기 앞에나 중간께 7개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까지 여러분들 생각했었어야 돼. 그 다음에 6개, 2개, 빵개도 안 되고 6개, 빵개, 2개도 안 돼. 그치? 6번도 안 되죠. 그 다음에 2개, 6개, 빵개도 안 되고 빵개, 6개, 2개도 안 됩니다. 그 다음 또 뭐 있어? 6개, 1개, 1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1개, 6개, 1개도 안 됩니다. 총 요거밖에 없어. 그죠? 그럼 얘는 4개, 8개, 10개, 12가지가 되겠네. 그래서 45가지에서 12가지를 빼니까 33가지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경우의 수를 통해서 대부분은 그냥 쉬운 문제 3점짜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딱 끝났을 텐데 이 문제는 이렇게 빼는 경우의 수까지 좀 생각을 하셨어야 되네. 자, 그 다음에 28번을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또 4점짜리가 되겠죠, 여러분들. 좀 더 꺼내놔야겠다. 자, 가봅시다. 28번. 자, 지금 3명의 학생 A, B, C에게 서로 다른 종류를, 잡아. 서로 다른 사람에게 서로 다른 걸 나눠주니까 순열입니다. 이거는 순열이야.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선택을 하느냐지. 사람이 볼펜을 원래는 선택을 하지만 얘는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야 돼. 나누어 주는 이야. 선생님이 서로 다른 지금 분필을 지금 이렇게 5개를 갖고 있잖아. 여기 3명을 세워놓고 얘한테 빨강색을 누구한테 줄까? 그럼 빨강색이 갈 수 있는 가지 몇 가지야? 3가지. 그 다음에 주황색도 3가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지. 그치? 근데 중복을 허락하냐 안 하냐 이제 그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맨 마지막에 봤더니 단 사탕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중복은 허락할 수가 있겠네. 근데 이제 뭐냐면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동그라미처럼 남김없이 나눠줘야 돼. 자, 갑시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A는 적어도 1개의 사탕을 받고 B는 무조건 2개 이하다. 자, 이하 동그라미 치세요. 자, 대부분
맥시멈이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뭘 해야 돼? 경우의 수로 나누는 게 좋아. 미니멈 같은 경우는 주고 시작하면 되는데 맥시멈이 나오면 무조건 경우의 수로 나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먼저 B가 빵개를 받는 경우야. 그러면 A는 반드시 하나를 받아야겠지? 되니? 그러면 그 하나를 받는데, 자, 그러면 C는 무조건 4개를 받아야 돼. 그지? 됐나요? 그러면 봐봐. A한테 줄 거 하나 선택하시면 돼. 5개 중에 하나. 그럼 나머지 4개 중에 4개는 전부 다 C한테 주면 돼. 5가지. 그 다음 A가 2개를 가져. 그러면 C는 3개. A가 3개를 가지면 C는 2개. A가 4개를 가지면 C는 1개. A가 5개를 가지면 C는 빵개. 야, 다 안 받아도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5개 중에 일단 A 2개를 주면 3개 남은 건 그냥 다 C한테 주면 돼. 그래서 10가지. 자, 얘도 5개 중에 3개를 먼저 선택해서 A한테 주고 C는 나머지 거 주면 되고, 자, 얘는 5개 중에 4개를 선택해서 주고 1개는 C한테 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5개 중에 5개 다 주고 나면 1가지만 남겠네. 그래서 B가 하나도 안 받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개? 20, 31, 31가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갑니다. 그냥 이게 경우의 수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경우 나눠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뭘. 그죠? 자, 두 번째는 이제 B가 하나를 갖고 갔어. 그럼 A가 일단 하나야. 그럼 C는 몇 개야? 3개 갖고 가면 되겠네. 그럼 A한테 줄 5개 중에 하나를 뽑고 그 다음 B한테 줄 4개 중에 하나를 뽑으면 나머지 3개 중에 3개는 그냥 C가 가져가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5, 4, 20. 그 다음 A가 2개면 C는 2개를 가져가면 되지. 그러면 일단 5개 중에 2개를 일단 A한테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를 B한테 주고 나머지 2개 중에 2개는 C를 주면 돼. 그럼 10 곱하기 3이니까 30가지가 되겠네. 그 다음 얘가 이제 3개 주면 1개. 그 다음 4개, 빵개 이렇게 가십니다. 그러면 얘는 5개 중에 일단 3개를 뽑고 2개 중에 하나를 B를 뽑아서 주고 나머지 1개 중에 1개는 그냥 C 가지면 됩니다. 20가지. 자, 그 다음에 얘는 5개 중에서 4개를 주고 나머지 1개 중에 하나를 그냥 B한테 주면 되죠. 5가지. 그래서 얘는 몇 가지야 총? 40, 70, 75가지 요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우다. 자, 마지막 경우 A, B, C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B가 2개를 갖고 가. 그럼 A가 1개, C가 2개를 갖는 경우. 총 5개를 줘야 되니까. 그러면 일단 5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A를 주고 그 다음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B를 주고 나머지 2개 중에 2개는 그냥 C 주면 됩니다. 얘는 5 곱하기 6이니까 30가지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얘가 2개, 1개 그 다음에 얘는 3개, 빵개 요렇게 가시면 되겠네. 자, 그럼 경우의 수는 5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주고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주고 1개 중에 그냥 하나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30가지 요렇게 가시면 돼. 자, 얘는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주고 2개 중에 2개 뽑아서 주면 됩니다. 10가지. 그래서 여기도 70가지가 되겠네. 됐나요? 그럼 우리 다 더하면 되잖아. 70개, 31개, 101개. 다 더하니까 176개. 요게 이제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자, 이렇게 경우의 수에 관한 것들은 하나씩 좀 맥시멈이 주어졌을 때는 경우의 수를 나눠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갑니다.
29번 갑니다. 이것도 중복조합이었는데 어렵지 않았었어. 갈게. 지금 두 집합 x가 1, 2, 3, 4, 5. 여기가 x가 1, 2, 3, 4, 5. y는 마이너스 1, 0, 1, 2, 3입니다.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라고 했대. 그때 가조건이 아주 중요했어. 가조건이 뭐냐면 이거잖아. F1, F2, F3, F4, F5. 자, 이거는 순서가 만약에 정해져 있다. F1이 F2보다 작다 그러면 조합인데 여긴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무조건 가조건에 의해서 중복 조합입니다. 중복 조합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조건이 참 중요했어. 나조건은 FA 더하기 FB가 0이 되도록 하는 두 원소 A, B가 존재한다. 에이, 이것도 FA가 마이너스 1이고 FB가 1이면 되고 또는 FA랑 FB가 0이면 되겠네. 그럼 무슨 뜻이야? 얘네 중에서 마이너스 1하고 1을 무조건 일단 대응시켜 놓고 나머지는 대응시키면 돼. 대신 순서에 따라서 대응을 시켜야겠지. 되겠습니까? 자, 그럼 갈게. 자, 얘는 선택을 하는 R이고 선택을 당하는 N이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복조합은 무조건 NHR인데 N이 선택을 하는 놈이고 선택을 당하는 놈이고 R이 선택을 하는 놈이라 그랬어. 자, 그러면 세 번째 갑니다. FA가 마이너스 1, FB가 1인 거야.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얘네 아무나 상관없어. 마이너스 1하고 1에 이렇게 대응이 된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왔어. 그럼 나머지 하나, 둘, 세 개가 여기 5개의 중복을 허락해서 그냥 쭉 대응하시면 되지. 그래서 그냥 OH3 가시면 돼. 그죠? 서로 다른 5개, 서로 다른 5개에다가 3개가 대응이 되는 거니까. 그럼 하나 빼니까 4 더하기 3, 컨비네이션 3이라서 7 컨비네이션 3입니다. 35가지. 그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번에는 FA랑 FB가 0이야. 그럼 무슨 뜻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1, 2, 3, 4, 5, 마이너스 1, 0, 1, 2, 3이야.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가 이렇게 0에 온 거야. 나머지 하나, 둘, 세 개. 얘가 하나, 둘, 셋, 넷, 5에. 어떤 값이든 상관없으니까. 얘도 또 OH3이네? 35가지. 근데 잠깐.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도 생기겠어? 물론 이거는 생기지 않겠지, 그지? 왜냐면 이 함수값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갔다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하고의 교집합이 나올 수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나올 수 있지. 예를 들어서 x 1, 2, 3, 4, 5 항상 경우의 수 따질 때는 겹치는 게 있을 수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 꼭!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얘가 요렇게 갈까? 예를 들어서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갔어. 그지? 그다음 뭐 요렇게 가도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 경우는 저 왼쪽에 얘 경우고 요 경우는 얘잖아. 그럼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 그러면 결국 뭐야? 4개가 결정이 됐으니까 얘가 갈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만 딱 정해주시면 되지. 그러면 5가지가 될 거야. 왜냐하면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왜 5가지가 나오냐면 우리가 원래는 요거를 정리를 할 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1에 과연 몇 개가 대응이 될 것인가? 그 다음에 0에 몇 개가 대응될 것이냐? 1에 몇 개가 대응될 것이냐? 2에 몇 개가 대응될 것이냐? 그 다음에 3에 몇 개가 대응될 것이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어쨌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가 5개인데 얘한테 무조건 1개 주고 시작하는 거야. 이해가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중복조합이 되는 거지. 얘네 둘 교집합되는 경우는 얘한테 2개 주고 나머지 정리하는 거지. 그치? 그럼 뭐가 되는 거야? A 다시 더하기 B 다시 더하기 C 다시 더하기 D 더하기 E가 1이 돼서 너희들이 1 빵빵빵빵 요렇게 가능하게 되는 거지. 만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마지막 경우의 수까지 너희들이 계산을 해주셔야 돼. 5번째는 중복이 되는 경우는 바로 OH1이다. 그래서 5가지가 겹치게 돼 있어.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70개에서 5개를 빼주니까 65개. 요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된다. 그래서 중복조합인데 이 문제 앞에 있는 문제하고 굉장히 비슷했어. 다 일일이 다 나열해가지고 지금 구하는 거잖아. 그치?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됐었다라는 거.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30번 가보도록 합니다. 30번. 이것도 역시 경우의 수였어. 이것도 경우의 수. 자, 30번 가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흰색 원판 4개 A, B, C, D와 검은색 원판 4개 A, B, C, D. AA가 같은 게 있네. 그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8개 중에서 4개를 색해서 다음 규칙에 따라서 원기둥 모양으로 쌌는데 근데 원판의 크기가 모두 같고 밑면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자, 그럴 때 가조건을 보니까 같은 문자가 적혀 있으면 좋아. 자, 가조건 4개 원판 중 같은 문자가 있으면 A 흰색, 검은색 이렇게 2개가 있는 거네. 같은 문자가 있으면 검은색 원판이 흰색 원판보다 아래야. 이거는 무조건 지적이네. 검은색이 흰색보다 무조건 아래에 놓는다. 이거는 일단 딱 세팅을 먼저 하고 가는 거네. 그 다음 나 조건은 같은 문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흰색 A, 검은색 B, 검은색 C, 흰색 D 뭐 이런 식이네. 또는 흰색 A, B, C, D 이런 식으로. 자, 그럴 때 D가 적힌 원판이 맨 아래. D가 맨 아래. 이것도 지적이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야 이게 제일 쉽겠다. 첫 번째, 같은 문자 없어. 자, 일단 같은 문자가 없는 경우야. 그럼 일단 첫 번째 1. D는 무조건 맨 밑에. 그 다음에 이제 A, B, C를 순서대로 쌓아야 되지. 근데 A, B, C, A, C, B, B, C, A. 3팩토리얼. 그러니까 얘는 D 지정. 얘는 A랑 B랑 C를 나열하는 방법. 근데 그 A, B, C, D가 흰색인지 검은색인지도 선택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흰색, A 흰색 검은색, B 흰색 검은색, C 흰색 검은색, D 흰색 검은색이야. 얘는 흰색 또는
검은색을 선택해야 되겠지. 그래서 96개. 사실 얘는 어렵지 않았어. 그치? 얘는 어렵지 않았어. 자, 두 번째는 같은 문자가 있는 경우야. 그러면 이제 같은 문자 중에서 흰색은 무조건 검은색보단 위에 있어야겠네. 이건 지정이야.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는 거야. 같은 문자 이렇게 나오면 선생님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 원리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A 다음에 D가 오도록 나열을 한다. A, B, C, D를. 그러면 A하고 D를 똑같은 문자 취급하는 거야. 지금 봐봐. 똑같은 문자가 왔으면 흰색이 검은색보다 무조건 위니까 무조건 검은색 밑에 있고 흰색은 위에 깔리도록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이렇게 생각해. 아래라고 해서 바로 밑에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얘도 얘 다음에 D가 온다고 해서 꼭 그렇게 올 필요는 없어. 이런 식으로 왔을 때 A, D 요렇게 가도 되잖아. A 다음에 D가 온 거잖아. 그 다음에 B 땡땡 C 이것도 가능해. A, D. A 다음에 D 나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흰색이 검은색보다 위에 있다? 검은색이 흰색보다 아래에 있다? 그러면 A 흰색, A 검은색도 가능하지만 A, B, C 검은색 A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 거. 아래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같은 문자가 있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야 돼. 예를 들어서 A, A, B, C 같은 경우와 A, A, B, B 요런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야지. 자, 그럼 일단 먼저 첫 번째 똑같은 문자를 선택하는 건 네 가지. 얘는 같은 문자. 같은 문자를 일단 선택을 해야 돼. 그 다음 얘는 이제 B, C, D 중에서 두 개를 뽑아야지. 일단 3컨비네이션 2. B, C, D 중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할 거야. 그럼 이제 뽑았네? A, A, B, C 나왔지? 나열해야 돼. 4팩토리얼 나누기 같은 거니까 2팩토리얼. 얘는 A, A, B, C를 나열하는 방법의 가지수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얘는 4 곱하기 3이니까 12고 얘도 4, 3, 10이니까 144가지.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아, 근데 큰일 날 뻔했다. 미안해. 왜 요거 안 했냐? 큰일 날 뻔했다. 마지막 요거 선택. 흰색, 검은색. 그 다음 흰색, 검은색. 두 개는 흰색 또는 검은색을 선택해야 되잖아. 그지? 그냥 144 곱하기 4를 하시면 돼. 그래서 576개. 144, 4. 그지? 16, 7, 576.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경우 AA, BB인 경우야. 그러면 그냥 뭐야? 문자 두 개만 선택하면 돼. A, B를 고를 것이냐, A, C를 고를 것이냐, A, D를 고를 것이냐. 그죠? 4컨비네이션 2 가시면 됩니다. 얘는 두 문자를 선택하는 방법의 가지수. 나머지 나열하면 되지 뭐. 얘 4개 나열하니까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색은 선택할 필요가 없다. 그지? 이미 흰색, 이거 흰색, 검은색, 이건 같은 문자니까 흰색, 검은색은 무조건 세팅이 딱 돼 있는 거잖아. 그래서 6 곱하기 6이니까 36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36가지를 더하니까 612고 96을 더하면 돼. 그래서 708가지가 우리가 찾는, 계산도 맞네. 가지수도. 정답은 708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확률과 통계에 관한 문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경우의 수를 아무래도 구하는 문제다 보니까 실제로 조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 빼먹을 수 있는 그런 경우, 아까도 전체에서 구해놓고 빼가지고 정리하는 문제도 있었죠. 그런 것들을 정신 차리지 않고 잘 계산을 하지 않는다면 개수가 달라지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유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확률과 통계는 이렇게 정리할 건데, 사실 경우의 수 전체 범위다 보니까 실제로 경우의 수에 관한 문제가 벌써 몇 개가 나왔냐. 오늘 내가 푼 것만 해도 6개잖아. 그죠? 뭐 앞에 있는 두 문제까지 포함하면 8개인데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진 않을 거야. 실제로 이제 여기서 나왔었던 것 중에서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아무래도 29번에 관한 함수에 관한 문제, 그 문제 종복조합에 관한 것과 그 다음에 앞에서 28번에 관한 문제 있죠. 그 문제 정도는 좀 볼만하고, 사실 뭐 30번 같은 문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수능이나 평가원에서는 좀 출제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복습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앞으로 이제 범위가 조금씩 길어질수록 그래도 각 단원별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출제가 될 거니까 너무 막 이렇게 막 경우의 수만 구하는 그런 문제는 출제가 되진 않을 거야. 그러나 평가원에서는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 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선생님은 4월 학평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